자, 경찰 공무원 임용령을 보시면 목적 됐고 정의, 정과, 경과를 변경하는 것, 적용 범위, 그 다음에 경과는 아까 있었죠? 경과는 다 있었고 사저 임용권의 위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경찰청장은 7조 사망 전단에 따라 광역단체 장에게 해당 특별시, 광역시 등의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 공무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등에 근무하는 가로치고 지구대 파출소 제하고 근무하는 경찰 공무원을 말한다. 중 경정의 전보 파견 휴직 직외제 복직에 관한 권한. 뭔 빠졌죠? 정직과 강등 빠졌죠? 강등 정직은 경정에 대해서 위임을 안 하고 경찰청장이 계속 보유하고 있죠. 그 다음에 경감 이하의 임용권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 면직, 신규 채용 면직하는 권한은 제하고 위임을 하죠.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경찰청장이. 그는 이제 자치경찰 사무라고 했어요.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 경찰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경정에 대해서는 정직 강등 위임을 안 하고 나머지 전보 파견 휴직 직외제 복직을 임했죠. 그 다음에 경감 이하는 경감 이하의 경우는 신규 채용 면직을 제하고 임했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사항이죠. 1항에 따라 임용권 위임받은 시도지사는 사항입니다. 시도지사는 7조 3항 후단에 따라 경감 경위로의 승진 임용권을 제한 임용권은 시도자치경찰이 위임한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도 위임한다. 라는 거죠. 뭐 제하고요? 위임받은 것 중에 경감 경위로의 승진을 제하고 나머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게 위임한다죠. 그 다음에 시도경찰청장에게는 위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시도경찰청장은 경찰서장에게 경감 전보권을 위임할 수 있고, 이것도 위임할 수 있다. 경감의 전보권을 위임할 수는 있다. 이게 이제 자치경찰 쪽이죠. 자, 국가경찰 쪽은 일단 그 2항과 3항이 출발이죠. 2항 경찰청장은 국가수사본부장의 국가수사본부 안에서 경정에 대한 전보권, 이하에 대한 전보권. 경찰청장은 소속되는 장에게 경정의 전보 파견 휴직 직외제 복귀하는 권한과 경감의 임용권을 임한다. 자, 이번에는 이제 경찰청장이 소속 기관 등의 장에게 뭐한다? 위임한다.
경정에 대해서는 정직 강등을 제하고 파견, 전보, 휴직, 직예제, 복직 이것을 위임하지. 정직 강등 제하고. 응? 어차피 승진, 그 다음에 신규 채용, 그 다음 면직 쪽은 누가 하고 있죠? 경정. 대통령 갖고 있으면 처음부터 그건 빠지는 거야. 빠지고 경정에서 정직 강등을 제하고 경찰청장에 하는 임용권을 나머지 이 부분을 위임한다지. 경감이하는 위임한다죠. 임용권을 다 위임하고 임용권을 위임을 한다. 위임한다겠죠. 다만 소속계는 장이 경감, 경위, 신규 채용, 경위와 경사를 승진시키려 하면 어떻게 하죠? 미리 경찰청장의 승인, 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고 위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소속계는 장이 시도 경찰청장일 때 이것 똑같아. 경감 이하의 전복권 위임할 수가 있는. 경찰청한테 위임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사본부, 국가수사본부 내 뭐죠? 경정 이하의 전복권은 이것은 누구에게? 수사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위임하고 있죠. 국가수사본부의 경정 이하의 전복권. 그 다음에 총경에 대해서는 추천권을 전보 관련된 추천권을 갖죠. 누가? 국가수사본부장이. 수사부선에 전보할 때는 수사본부장이 추천권을 갖습니다. 그게 지금 나와 있고, 그래서 5항에 가시면 4항에 임명권을 받은 시도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권한 일부를 시도경찰 다시 임할 수 있고, 3항 5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도경찰청장 소속 경감 이하의 경찰관에 대한 경찰서 안에서의 전복권을 경찰청에 다시 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7항 총경 보직은 수사본부장의 추천. 총경에 대한 보직권 누가 갖죠? 경찰청장이 갖죠. 그죠? 그래서 신규 채용, 승진, 파견, 전보, 휴직, 직예제, 정직, 강등, 복직, 그 다음에 면직, 파면, 해임. 총경에 대해서 파견 제하고 이만큼, 그죠? 누가 갔죠? 경찰청장이 갔죠, 그죠? 그래서 전복권, 총경에 대한 전복권 경찰청장이 갔죠. 근데 수사부선의 총경에 대한 전보는 누구의 추천을 받아야 돼? 수사부선의 총경 전복권 누구 추천을 받아야 돼? 국가수사본부장. 추천을 받아서 경찰청장이 전복권 행사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임용 시기. 자, 5조 1항 경찰 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에서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임용장에 임용 일자를 소급해서는 안 된다. 소급해서 안 되죠. 사망을 한 면직은 소급하죠.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사망을 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다. 사망이라는 면직, 사망한 다음 날에. 그다음에 사망. 임용식의 특례, 이것도 소급표와 관련 있죠. 자, 1호 전사 순직한 사람의 경우 임용일자로 특별 승진 임용하는 경우 재직중 사망한 경우는 언제? 사망일의 전날. 퇴직 후 사망한 경우는 퇴직일의 전날. 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3545. 그 다음에 경찰 공무원 인사위원회. 첫째, 경찰관 인사위원회 5명에서 7명 사이. 그 위원장은 누구다? 인사 담당 국장, 경찰청에. 신규 채용. 의결 정수는 어떻게 됐지 이거? 제적과 반수. 신규 채용 후보자의 등록. 자, 후보자 등록해야 되죠. 그 다음에 등록하지 않으면 의사가 없는 것을 본다. 임용 제청에 위에 할 수 있다. 1번 군대 문제, 2번 학업,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임신 출산 등의 경우는 임용 위에 할 수가 있죠.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19조 채용 후보자 자격 상실. 채용 후보자 이제 등록됐는데 이제 상실하는 경우에요. 첫째, 임용 제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우측, 교육훈련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에 성적이 수료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채용 후보자로 교육훈련 받는 퇴학청을 받은 경우. 다만 이거 질병 등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학청을 받은 경우는 채용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하지 않죠. 다음 기수에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거야 그러면. 15 임용 경찰 공무원. 15 임용 기간 중에는 경찰 공무원의 근무상을 항상 지도 감독해야 한다. 2항 1호 징계사 있을 때, 2호 교육 성적이 만점의 60% 미만 암기해야 돼요. 세 번째, 제2평경소의 평점점이 50% 미만일 경우 면직을 하거나 제청할 수 있다. 자, 15 면직 또는 제청, 면직 제청. 뭐예요?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징계 사유겠다든지, 그 다음에 교육훈련 성적이 % 미만. 그 다음에 제2평경정소가 50% 미만일 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이를 위해서 정규 임용 심사위원을 둔다. 그 다음에 15 임명에 대한 교육훈련이랑 교육훈련에서 봉급의 80% 금액 급여에 4%를 지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교육훈련 성적이 60% 미만일 때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할 때 15 임명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이거 비슷하네. 60% 미만. 그 다음에 교육훈련 성적이 60% 미만,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할 때 15 임명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보직관리, 전보의 제한. 임용권자, 임용청적권자는 소속 경찰관 해당 직에 임용된 날 1년 이내에는 다른 직에 전보할 수 없다. 1년이죠. 다만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 공무원에게는 2년 이내 다른 직에 전보할 수 없다. 라는 얘기죠. 다만 예로 한다. 이런 아래쪽으로. 그죠? 상식적인 것 같아요. 그죠? 보면은 쭉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경찰 공무원 승진 임용 규정. 승진 최저 소연수가 나오죠? 3년, 2년, 1년 뭐 이런 승진 최저 연수가 있고, 이건 혹시 모르게 암기를 해야겠다. 그렇지? 이게 줄어들었다는 의미 때문에 암기를 하는 게 좋아요. 총경 3년, 경정 경감 2년, 아래쪽은 1년 이상 근무해야만 이제 승진할 수 있죠? 승진할 수 있습니다. 총경은 3년 이상 근무해야지 경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는 거예요. 경정 경감은 2년 이상, 아래쪽은 1년 이상. 암기하는 게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휴직기간, 직계기간, 징계처분기간, 그 다음에 승진 임용 제한 기간은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쪽에 3년, 2년, 1년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는 얘기죠. 휴직기간, 직계기간, 징계처분기간. 승진 임용 제한. 다음 같은 경우는 승진 임용될 수 없다. 첫째,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징계처분을 지금 받고 징계 기간 중에 있는 자, 직계제처분 또는 휴직 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15임용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승진 임용할 수 없다. 가르치고 애로 있죠. 공무상 질병 부상으로 휴직한 사람의 경우는 특별 승진 임용시키는 경우 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피의자 체포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크게 다쳤다 이거야, 그죠? 그리고 잡았어요. 근데 특별 승진시키는데 이때 병원에 입원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휴직한 사람의 경우는 A로 하지만 두 번째, 자, 강등 정직된 사람 18개월, 감봉, 나목 12개월, 견책은 6개월. 암기하겠죠? 6, 12, 18. 응? 그래서 견책된 사람 6개월 이내는 승진시키면 안 돼요. 응? 응? 그다음 감봉은 12개월, 정직 강등은 18개월 이내에는 승진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아주 나쁜 놈들, 78조 2의 제1항 각호의 원한에 해당하는 사유죠. 금품 향응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소극행정에서 징계받았을 때, 그 다음에 소극행정도 추가되죠. 소극행정. 그 다음에 음주운전. 그 다음에 성문제,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의 경우 6개를 여기서 다 더하면 되죠. 6개월을 더하면 되죠. 그랬을 때 12개월 이내 견책받은 때로부터 승진시킬 수 없죠. 12개월이 지나야 돼야죠. 그 다음에 감봉일 때는 18개월, 때는 24개월이 지나야만 승진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다만 단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죠. 아래 가면 이 기간을 2분의 1 내로 단축시킬 수 있는데 이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계산은 내기 힘들어. 왜? 단축할 수 있다니까 재량이기 때문에 2분의 1을 단축할 수는 있습니다. 아래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을 받았을 때 훈장이나 등등. 그 다음에 근무성적의 평정, 총경 이하는 매년 근무성적을 평정해서 근무성적 평정 경과는 승진 등 인사관리에 반영돼야 한다. 그죠? 그래서 심사승진할 때 많이 이용하죠. 이거는 심사승진할 때는 많이 이용합니다. 근무성적은 다음 각호의 평정 요소에 평정한다. 다만 총경은 제2평정 요소로만 평정한다. 아래 근무나 직무만 평정 요소로 한다. 총경만은 나머지는 경정 이하는 1요소, 2요소를 다 고려하죠. 다 고려해서 평정하게 돼 있고, 자, 사망 제2평정 요소는 수, 양, 가 이렇게 퍼센트로 정해져 있죠. 그 다음에 다만 사항이 또 좀 더 중요하겠죠. 수사과에서 고소 고발을 직접 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 위에 있는 20, 40, 30, 10 이걸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고 승진 많이 시킬 수 있다 이게요. 승진 많이 시키기 위해서 그냥 수 많이 줄 수 있다. 수사과에 근무하는 경위들 수, 우 이런 거 많이 준다 이겠죠. 평정할 때 유리하게 좀 해주죠.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5항 근무성적 평경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하는 게 원칙이죠. 조심하시고 단서가 있긴 하죠. 그렇죠? 경찰청장은 완료되면 평정 대상 경찰관에 해당 근무성적 평결을 통보할 수는 있다. 그다음에 근무성적 평정에 휴직 직계지 사유로 해당 그 평정 연도의 근무한 기간이 6개월이 안 돼.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 자, 6개월 이상 근무를 안 했어. 6개월 이상 근무를 안 했다. 그런 경우 6개월이 안 되도록 근무했다라면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않는다. 평정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5항 정기평경 이후에 신규 채용되거나 승진 임명된 경우 2개월이 지난 때로부터 근무성적 평정을 한다. 그렇죠? 그다음에 승진 후보자 승진 임용, 경찰 공무원의 승진 임용 시 심사 승진 후보자와 시험 승진 후보자가 있을 때는 승진 임용 이후에 70% 심사 승진으로, 30은 시험 승진으로. 어느 급 이상이죠? 이하죠, 자? 경정 이하. 경정 이하는 시험 승진이랑 심사 승진을 같이 병행할 수가 있는데 이때 5대5에서 7대3으로 바뀐 거야. 7대3으로 바뀌었다. 그죠? 그다음에 2항 수시로 심사한다. 아래 시험 승진 시험 매년 1회 실시하고 그다음에 3항 임용권자 임용제초권의 시험 승진 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사람이 승진 임용되기 전에 무슨 동그라미 정직 이상이죠. 징계를 받았을 때는 시험 승진 후보자 명부에서 제외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징계령 목적 정의 중징계 경징계 알아서 하셔야겠죠.
그다음에 경찰관 징계위원회, 경찰관 중앙징계위원회, 보통징계위원회로 구분하죠. 경찰 내에서는 중앙징계, 보통징계. 중앙징계는 어디에만 있어? 이양 경찰청에만 있는 거야. 중앙징계는 딱 하나죠. 경찰청. 근데 보통징계에는 경찰청에도 두고 쭉 아래 각 소속 뭐죠? 기관 경찰관에 쭉 두죠. 그래서 경찰서에도 두고 의무경찰대 등등등 해서 경감 이상의 경찰관을 장호하는 기관에 둔다. 징계는 관할. 중앙징계는 총경 경정. 경무관급 이상은 국무총리 징계위원회. 그래서 이제 경무관 이상은 저쪽으로 가고 국무총리 쪽으로 가고 여기 총경과 경정은 경찰청에 두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자, 의결기관이 그래서 의결기관. 합의제 행정청은 아니지만 의결해서 징계권자를 구속하죠. 의결한다. 심의 의결한다. 보통 징계는 경감이 경찰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 사건을 심의 의결한다. 라고 했죠. 경감이야. 경감이야. 다만 다음 각호의 보통 징계는 각호 구분했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 사건을 심의 의결한다. 1호. 경정 이상의 경찰관을 장호하는 경찰서 등의 경우는 경위까지만. 경위까지만. 그렇죠. 그래서 경무관급 이상은 총리,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징계위원회에서 심의기라고 여기서. 그 다음에 총경과 경정은 경찰청에 두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그 다음에 경감이하는 보통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심의 의결하죠. 그죠? 심의 의결한다. 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제 경찰청에도 있어요. 서울경찰청에도 있고, 그 다음에 관악경찰서에도 있는 거죠. 관악경찰서에도 뭐가 징계위원회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경찰청에도 경감도 있겠죠? 경감 이하도 있어요. 그러면 경찰청 본청에 있는 경감이나 경위가 징계 사유가 발생했다. 그럼 어디서 하는 거예요? 경찰청에 둔 보통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의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서울경찰청에도 경감이 있겠죠? 경감 있겠죠? 뭐 서울경찰청에 두는 보통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의결하는 거고, 관악경찰서에서는 경감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게야. 그게 1호란 말이에요. 1호. 경정 이상의 경찰 공무원을 장관하는 경찰서라고 돼 있죠. 경찰서. 1호. 경찰서는 어디 가면 징계할 수 있어요? 경위 이하의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만 징계할 수 있죠. 그럼 관악경찰서에 있는 아까 얘기했잖아. 경감. 관악경찰서에 있는 경감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냐면 그게 사항이야. 사항. 이 항의 단서에 안 걸린단 말이지. 이 항의 단서에서 제외하는 경찰 공무원의 징계 사건은 어디? 사항에 바로 이 상급 경찰관에 설치된 보통 징계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 그러니까 관악경찰서는 경감은 관악경찰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을 못해. 왜? 경위까지만 할 수 있으니까. 경위 아래쪽까지만. 그러면 바로 위에 있는 게 어디야? 서울경찰청에 두는 보통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을 한다 이게야. 아까 사례 설명했잖아. 그지? 그렇죠? 응? 물론 여기 있는 경정은 관악경찰서 경정은 요거는 경찰청 중앙징계로 가는 거야. 그죠? 그죠? 그렇게 된다 이겠죠. 똑같아요. 나머지도 뭐 서울경찰청에 있는 경감은 어디서 징계해?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징계위원회에서 하면 돼. 여기 있는 서울경찰청에 있는 경위는 똑같아요. 그렇죠? 서울경찰청에 설치된 보통 징계에서 징계 의결을 하는 거야. 서울경찰청에 있는 경감은 경찰청. 여기 있는 경무관은 그죠? 서울경찰청장은 당연히 여기겠죠?
설치한 정감이겠죠. 서울경찰청장은. 그럼 이쪽으로 가겠지. 응? 이해되죠? 이렇게 되는 거야. 물론 이제 경찰청의 경위는 경찰청에 근무하는 본청에 근무하는 경위는 보통 징계위원회, 그지? 그다음 경찰청에는 경정은 그지? 중앙경위. 경찰청장은 이게 되는 거죠, 그죠? 응? 그래서 이게 있죠?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 사건의 관할은 그럼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여기서 이제 경감이랑 경위가 밖에 나가서 품위 손상을 같이 저질렀어. 어떤 술집 가가지고 옆에 있는 테이블이랑 붙어가지고 쌍욕도 하고 막 좀 약간 사건이 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품위 손상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제일 밑에 상위 계급과 하위 계급의 경찰과 관련된 징계 사건은 사주에도 불구하고 뒤에 가시면 상위 경찰의 경찰을 관할한 징계에서 힘이 이르게 한다 이게야. 그러면 이 경감은 서울경찰청 보통 징계 내고 경위는 원래 관악경찰서 있는 징계인이죠. 근데 같이 올라간다 이게야. 같이 올라가서 징계를 받는다. 또 여기 있는 경정까지 꼈다 그러면 어디 가는 거야 이제? 같이 경정 3명이서 술 마시다가 옆에 테이블이랑 싸워가지고 품위 손상이 문제됐다. 그럼 다 어디로 가는 거야? 여기로 간다 이게야. 여기로. 그죠? 여기로 간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상급 경찰, 하급 경찰기관에 소속된 경찰에 관련된 징계 사건은 상급 경찰에 설치된 징계에서. 그럼 이번에는 관악경찰서 경위랑 서울경찰청 경위가 있을 수 있죠. 여긴 같은 동기가 만나서 또 품위 손상이야. 얘는 서울경찰서에 근무하고 있고 얘는 관악경찰서에 근무하고 있어. 그러면 어디로 가요 둘이? 이쪽으로 간다 이게야. 서울경찰청. 그랬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줄 상급 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원에서 심의 의결한다 이겠죠. 응? 그렇죠? 그 다음에 2항은 뭐라? 서로 틀려. 얘는 관악경찰서에 있고 얘는 또 이번에는 동작경찰서야. 친구가 동기가 이제 이번에는 동작경찰서야. 동작경찰서 경위야. 경찰서 경위야. 갑이 여기는 이제 관악경찰서 경위고. 그럼 어디로 간다? 얘네도 서울경찰청으로 간다. 그게 지금 2항이야. 소속이 다르지. 예? 2항. 소속이 다른 2명 이상의 경찰 공무원이 관련된 징계 사건과 관할 징계가 서로 다른 경우에 모두를 관할하는 바로 위에 상급 경찰 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를 간다 하겠죠. 징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또 이럴 수도 있잖아. 서울경찰청이 각각 경기의 남부경찰청에 있는 을이 또 사고 쳤어? 뭐 어디로 가는 거야 얘네들은? 경위들이? 그렇지. 경찰청 보통 징계로 간다 이게야. 그때는. 응? 그걸 다루고 있는 게 지금 2항이지. 2항. 어쩌고. 징계는 구성. 이건 전체 풀이에요. 전체 이제 풀. 근데 이런 데는 적어도 돼. 이런 데는 몇 명 안 돼도 돼요. 11명이면 충분해. 그런데 이런 데는 많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데 많으면 어디? 50명. 그래서 사람 숫자가 크게 편차가 벌어지는 이유가 이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많이 필요는 없을 거야. 총경 경정만 다루니까 사건이 많지는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11명부터 50. 관악경찰서도 많지는 않겠죠. 근데 서울경찰청 많을 거 아니야. 경찰 숫자도 많은 데다가 아까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서울경찰청에서 징계받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많으면 51명 전체위원. 근데 이게 전체 이제 풀이야.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위원장에다가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야. 왜냐면 이제 징계 사건이 엄청 많이 올라오니까 뭐 다 나와서 이렇게 한 51명이다 그러면 서울경찰청이 만약에 51명 위원들이 뭐 다 나와가지고 말이야, 의결하는 건 아니고 사건이 벌어지면 위원장에다가 4명에서 6명 사이 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가 구성돼서 하는 거야. 우리 법관 수랑 똑같단 말이지. 법관 수야 뭐 예를 들면 1000명이라 가정해 보세요. 뭐 사건이 발생하면 다 1000명이 재판하나요? 그렇지 않죠, 다
단독에서는 한 명이면 하는 거고, 합의해서는 3명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랑 비슷하다. 이게 전체 숫자고 사건이 발생해서 징계가 요구되면은 이렇게 이제 회의가 구성이 돼서 여기서 심의 의결을 하는 거야. 어? 이건 전체 숫자입니다. 6조 1항은 11에서 51명, 11에서 51명 이하의 공무원과 민간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포함해서. 그 다음에 2항. 징계로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은 징계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인 경위 이상의 소속 경찰 공무원, 상위 직급 6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이겠죠. 이런 경우가 있죠. 관악경찰서에서 징계위원들 이거 징계위원 11명이라 가정해보세요. 11명이면 경위 이상, 6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한다면 위원들을 구성한다라는 거죠. 물론 그 회의 때는 구체적으로는 그 상급자겠죠. 심의 대상자는 상급자야 돼. 단서에 보면은 이 11명을 못 채우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때는 아래 경사 이상 7급이 나오는 거예요. 경사 이상 7급. 예를 들면 의무경찰대라든지 이런 경우는 경위가 많지 않겠죠. 그 다음에 6급도 거의 뭐 몇 명 안 됐겠죠. 그러면 11명을 채울 수 없는 데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경우는 경사라든지 7급 임명 가능하다. 임명될 수 있는데 대신 이 그 징계위원회는 3개월 이하의 감봉, 견책에 대한 징계 등 사건만을 심의한다. 3개월. 그 다음에 이혼수의 2분의 이상을 당한 각국에 따라 해당 강목의 사람들이 민간인으로 이촉한다. 자, 민간인 2분의 1은 돼야지. 2분의 이상은 돼야지. 특정 성별위원이 민간위원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성별위원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중앙징계위원회 법관, 검사, 변호사 10년, 그 다음에 종교수 이상, 총경 4급 이상. 보통 징계위원회 아래 가면 법관, 검사, 변호사 5년. 이게 이제 민간위원들 자격입니다. 라든지 아래 가면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공무원 20명 이상 뭐 어쩌죠. 그 다음에 위원임기. 위촉되는 민간위원기는 2년이고 한 차례만 임할 수 있다. 자, 위원장과 징계위원회 설치된 기관의 장회의마다 지정하는 4명에서 6명. 그러니까 이제 위원장 플러스 4명, 6명, 그냥 57이죠, 57. 57. 5명 아니면 7명으로 구성되는 거야. 5명, 7명으로 구성되고, 그 다음에 2항. 성폭력이라든 성문제 생기면은 피해자 성별 기준으로 피해자가 같은 성별이 3분 이상 포함돼야 돼. 위원장을 제외하고. 그럼 여성이면 성피해자다. 성폭력 피해자다. 그러면 위원들 구성할 때 여성이 위원장 제외하고 3분의 1은 돼야 돼. 3분 이상이 포함돼야 돼. 피해자 같은 성별의 3분의 이상은 포함이 돼야죠. 그다음 5항 위원장은 표결권이 있고 그다음에 6항 어쩌죠.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최상위 계급 이에 상하는 직급이 있거나 최상위 계급 이에 상하는 직급이 먼저 임용된 자가 위원장이 된다. 징계 의결의 요구. 전체적으로 징계 절차를 이제 보시면은 자, 관악경찰서 갑은 경감이야. 을은 경이야. 자, 얘네가 이게 품위 손상이야. 품위 손상인데, 자, 이 동네에서 사고 쳤어요. 이 동네에서 사고 치셨을 때 관악경찰서장이 지체 없이 을에 대한 징계를 요구해야지. 을에 대해서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 그렇지? 지체 없이 을에 대해서. 근데 갑에 대해서는 이제 갑은 경감이니까 서울경찰청으로 넘어가야겠죠? 그러면 서울경찰청장에게 징계 의결을 신청해야지. 의결을 지체 없이 신청해야지. 신청해야 한다. 그렇지?
음? 그게 이제 구조. 자, 1항이야.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당 각 권한에 해당할 때 지체 없이 관할 징계를 구성하여 징계기를 요구해야 한다. 해야죠. 징계사가 있을 때. 2항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사건이 상급 경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관할에 속하는 경우 그 상급 경찰장에게 징계를 첨부하여 징계 요구 신청해야 한다. 그죠? 자, 의뢰에 대해서는 바로 이제 관악 경찰서 징계위원회가 이제 구성돼서 징계하면 되는 거죠. 의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구해야 되는 거고, 갑에 대해서는 서울 경찰청장에게 징계 의결을 신청해야 되는 거야. 신청해야 한다. 기억하시고, 1항 지체 없이죠. 지체 없이. 자, 4항 3항 읽어보시고 충분한 조사를 한 후 해야 한다. 그다음에 자, 4항 징계 의결의 요구 신청을 한 때는 중징계,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 신청해야 한다. 저 중징계냐 경징계냐를 구분해서 징계 요구 또는 신청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감사원 징계 종류를 구체로 지정하여 징계 요구를 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저 5항 그다음에 징계 등 사건의 통지. 이번에 얘네들이 멀리가 사고를 쳤어. 멀리도 아니구나. 동작 경찰서 관서에서 여기 사고 쳤어. 그래서 이쪽에서 인지를 했어요. 이쪽에서. 그러면 동작 경찰서에서 인식을 했어. 노량진가 사고 친 거야. 안 되는데 그래서 안 되겠지만 노량진 가서 얘네들이 사고 친 거야. 관악 경찰 소속인데 그러면 이쪽에서 이쪽한테 통지를 해준다는 알려준다. 그죠? 이쪽에서. 그래서 이번에는 자, 이쪽에서 인지를 했죠?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통지를 해주는 거야. 징계 사유겠습니다. 얘네들이 어제 노량진 어디에서 술집에서 옆살이랑 싸워가지고 먹살 잡고 욕하고 먹죠? 그래가지고 경찰이 신문도 들통이 나가지고 지금 문제 생기고 있다. 좀 얘네 징계 좀 해줘야겠다라고 이제 통지를 해줘. 그럼 관악경찰서장이 조사를 한 다음에 사유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5일 이내 30일 이내지. 30일, 15일 아니지. 그치? 15일에 따른 거야. 15일은 나중에 징계할 때 일단. 30일 이내에 갑에 대해서는 의뢰에 대해서는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되고 갑에 대해서는 각과 관련해서는 서울 경찰청장에게 징계 의결 신청을 해야죠. 신청을 해야죠.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자 10조를 볼까요? 징계 사건의 통지. 경찰기관의 장은 10조. 그 소속이 아니지 지금. 동작 경찰서 소속이 아니죠. 아닌 경찰관의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해당 경찰기관의 장에게 즉 관악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만한 충분한 사유를 명확히 밝혀 통지해야 되죠. 다 이건 해야 한답니다. 이쪽은 통지해야 한다고. 징계사를 통지받은 경찰기관은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관할 징계위원회 징계 의결을 요구하거나 상급기관의 장에 징계 등의 의결 요구를 신청해야 한다. 뭔지 알겠죠? 자, 그래서 동작 경찰서에서 통지가 왔어요. 근데 지금 장이 보니까 사유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뢰에 대해서는 징계 의결을 요구 바로 하면 되는 거고, 갑에 대해서는 서울 경찰청장의 징계 의결을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동작 경찰서장에게 알려줘야 돼. 회답해야 한다. 3항 징계사를 통지받은 경찰기관의 장은 관악경찰서장은 해당 사건의 처리 결과를 징계 사유를 통지한 경찰기관의 장에게 해답해야 한다. 알려줘야 돼. 그냥 대충 넘어가면 안 돼요. 그지? 야, 우리 애들인데 몰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회답을 해주도록 되어 있다. 덤나 보네. 자, 그 다음에 징계에 이제 위원회 넘어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관악경찰서에 있는 징계위원회, 여기 서울경찰청에 있는 징계위원회. 자, 이제 징계로 넘어왔습니다. 자, 징계위원회 넘어왔다고 이제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자기네가 인지했으면 이제 지체 없이 징계 의결을 요구하든지 의결을 요구하고 또는 을에 대해서는 갑에 대해서는 징계 해달라고 신청 의결 신청 해야 한다 둘 다. 근데 이제 다른 게는 통지를 받았어요. 통지를 동작 경찰서장으로부터 통지 받았어. 통지를 받았을 때는 30일 이내 이거 똑같아. 징계 의결을 요구하거나 신청해야죠. 그다음에 회답해 줘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 그럼 이제 징계로 넘어왔어요. 이 둘 다 이제 징계로 넘어왔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30일 이내 징계를 심의 의결해야 돼. 심의 의결해야 한다. 그렇죠. 징계위원회 30일 이내 심의 의결해야 돼. 그다음에 연장을 할 수 있는데 30일 연장할 수 있는데 30일 연장할 수 있는데 30일 이내 연장을 할 수가 있다. 그렇죠. 누구의 동의를 받느냐의 문제지. 누구의 의결을 요구한 징계 의결을 요구한 경찰기관의 장. 자, 정확하게. 자, 여기까지 해볼까요? 자, 11조. 자, 30일 이내 징계가는 의결을 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해당 징계를 의결을 요구한 경찰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자, 징계 의결을 요구하냐? 요구한 뭐 소속기관 아니라 이런 경우는 좀 다르잖아. 소속은 어디 있어요? 관악경찰서죠, 둘 다. 근데 의결을 요구를 하는 경우는 서울경찰청장일 수도 있는 거야. 그렇잖아. 갑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장이 보통 징계위원회 징계 의결을 요구하겠죠? 그러면 이 경우는 서울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거는 이 경우는 관악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아서 연장을 할 수는 있지. 예? 할 수는 있다. 연기를 할 수 있다. 자, 징계는 이제 징계 절차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할 때 징계위원회에서 각각 을에 대해서 출석하라고 통지서를 보낸단 말이죠. 통지서를 보내는데 그럼 날짜가 잡혔을 거 아니에요?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며칠 전에 통지서를 보내야 돼요? 5일 전에는 통지서를 보내줘야 돼. 도달되도록 보내줘야 돼. 난 날짜 잡혔다 이거죠. 날짜 잡혔다. 그죠? 뭐 12월 예를 들면 6일 날 관악경찰서 징계위원회 보통 징계위원회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 을에게 통지서를 날려보낸단 말이죠. 그래서 준비해서 와라 이게야. 준비해서 와라. 그 조심하시고 경찰 감찰할 때는 며칠 전에 알려줘야 돼요? 3일. 3일인데 이건 5일이야. 5일 조심하시고. 자, 5일 전에 알려줘야 돼. 근데 어떤 이유로 얘가 통지서를 수령을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통지서가 도달이 안 돼. 통지서가 출석 통지서가 도달이 될 수 없는 경우가 있든지 또는 출석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나온 것이 사망이죠. 정당한 사유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 다음에 사항은 출석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했을 때. 그 다음에 5항 국외 체류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 이와 관련돼서 지금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통지서를 이제 보냈는데 이게 출석하지 않았을 때. 첫째, 출석을 안 했을 때에 대한 얘기. 출석을 만약에 안 했다라면 이것을 관보라든지 이런 데 게재를 해. 게재하고 게재한 또 10일이 지나면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건 수있다죠. 이때부터는.
상대방에 마이너스를 주는 거여서 이때는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다. 사망. 수 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수 있다.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다. 정상 출석하지. 다만 징계 등의 소재가 불명하지 않을 때는 개재로부터 10일 이내에 송달된 것으로 보며 출석 안 해도 간부의 개재하고 출석을 안 했을 때 이거 통지서가 안 되고 송달이 안 되는구나. 송달이 안 된다. 그럼 10일이고. 자, 10일이 지나면 도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도달된 것으로 간주를 한다. 출석 안 했을 때 사망, 정당한 사유 출석을 하지 않았을 때 기록을 적고 징계를 할 수 있고, 그다음 소재가 불명하지 않으면 출석 등 관보에 게재하고 11일이 지나면 통지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도달된 것으로 관보에 게재하고 10일이 지나면 도달된 것으로 하고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할 수 있다. 그냥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 경우는 사망에서 할 수 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사항은 이건 아예 이제 형사건의 사실이 조사를 기피할 목 도피했거나 수령을 거부했을 때는 제일 밑에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게 하고 기록에 불명히 적고 서류 심사로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도 이때는 이제 거부했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다. 기억하시고 거부했을 때. 그 다음에 5항 국외 체류, 국외 해 체류하고 있을 때도 수 있다. 여기 중요한 건 수 있다로 끝났다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통지 문제에 있어서는 문제가 됐을 때는 결론적으로 할 수 있다.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해야 한다 맥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우리 이제 요구라든지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야 한다로 끝났죠? 30일 동안 하는 게 원칙인데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할 수 있다라는 걸 조심하세요. 할 수 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네, 그렇지? 그래서 징계위원 지금 넘어왔어요. 자, 징계로 넘어온 겁니다. 징계 넘어왔을 때 이제 정상적인 경우는 5일 전에 이제 출석 요구서를 도달시키면 되는 거야. 송달이 도달주의예요, 원래. 송달해서 도달시키면 되는 거야. 요 출석 요구서를. 이게 가장 기본적이겠죠, 그렇죠? 가장 일반적인 경우일 텐데,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라는 거야. 어떤 이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이게 출석 요구서가 도달돼도 문제고 안 되는 경우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사망에 보면 정당성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 이 요구서를 받았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러면 좀 출석을 안 했을 때, 정당성 없이. 그 다음에 도달이 안 될 때도 있겠죠. 도달이 안 될 때, 소재 파악이 안 되거나 도달이 안 될 때는 10일 이상 관보에 올려놓으면, 관보에 10일간 지나면, 10일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 도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도달된 것으로 보고 징계 절차를 심의 의결을 할 수 있다. 출석이 안 돼요? 안 돼? 출석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고, 근데 어떤 이유로 도달이 안 돼? 그러면 관보에 게재하고 10일이 지나면 도달된 것으로 보고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사망이다. 사항은 거부한 경우, 수령을 거부했다. 수령을 거부했다. 도피했다든지 이런 경우 이것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회에 체류하고 있다. 이런 경우도 출석이 힘들겠죠? 그러면 할 수 있다. 기억하세요. 할 수 있다. 기억하시고. 신문과 진술권. 그래서 이제 출석했죠? 일반적으로는 5일 전에 이제 출석 요구를 보내서 도달시켜서 출석했죠? 그다음에 이 사람 이 경찰관에 대해서 지금 징계심의 대상자의 징계사에 해당한 사실을 신문을 하죠. 그다음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신문할 수는 있고, 징계심의 대상자에게는 신문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신문할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충분한 진술의기를 줘야 돼. 이게 안 주면 뭐예요? 이거 안 주면 무효다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측
뭐 증인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뭐죠? 그다음에 사항 뭐 어쩌고 우왕 의뢰할 수 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심의를 해서 아까 말한 대로 며칠 이내 의결을 한다? 의결을 30일 이내에 의결을 하고 30일 이내에 연기할 수가 있다.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고 의결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족수는 아까 5에서 7이죠? 위원장 포함하면 5에서 7명의 경우 제적 과반수가 출석해야 되고 요중에 제적 과반수가 출석해야 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합의를 하게 된다. 그렇죠?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합의를 하는데 이게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과반 찬성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졌을 때는 가장 불리한 것부터 나열해. 가장 불리한 나에서 가장 유리한 결론을 내린다. 어디까지? 출석 과반수까지 이르기까지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단순하게 말하면 파면 1명 지금 5명이 이제 출석했다고 가정해 보죠. 5명이 출석했어. 그러면 파면 1명, 그 다음에 해임 1명, 그 다음에 강등 1명, 1명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 다음에 뭐 정직 1명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어떤 안도 과반수가 안 되죠. 지금 출석 과반수가 안 되잖아 지금. 안 되는데 그때는 가장 불리한 게 이거죠. 파면. 그다음 해임이죠. 강등이죠. 정직이죠. 간본 견책인데 이때 5명 중에 과반수는 몇 명이? 3명이지. 여기로 끊어진다겠지. 강등으로 끝난다. 그게 제일 유리하단 말이야. 제적 과반수가 넘는 범위 내에서 가장 유리한 것은 출석 과반수가 넘는 범위 내에서 가장 유리한 것은 강등이죠. 강등. 제적 과반 출석하고 출석한 사람이 과반수야. 5명 출석했어. 5명 출석했어. 근데 파면 1명, 해임 1명, 강등 1명이야. 그다음에 정직 간봉 이렇게 나왔다 이게야. 그러면은 제적 과반 출석 과반수는 안 되죠. 어차피 어떤 안도 안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한다? 가장 불리한 것부터 나열을 해. 해서 어디로 간다? 출석 과반수로 되는 순간에 멈춰.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제가 드린 예로는 강등을 한다. 그렇죠? 다시 한번 읽을까요? 포함한 과반 출석의 출석 과반수로 이제 의결을 하는데 의견이 나뉘어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고 있어. 어떤 안이든. 그럼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3명이 될 때까지 여기서 제가 예를 들었은 건 3명이 될 때까지 징계심의 대상자의 가장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가장 불리한 게 파면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야. 내려가서 그 다음에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수에 차례로 더하여 그 의견을 합의한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죠. 출석 과반수가 될 때까지. 출석 과반수가 됐지 3명이. 그럼 스톱. 그래서 뭐야? 강등. 알았죠? 이렇게 강등으로 의결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강등이 됐다고 가정하죠. 강등. 그러면 아까 여기는 서울 경찰청장. 이제 예를 여러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서울 경찰청장. 자, 그래 강등으로 나왔다. 강등으로 나온 경우 중징계, 그다음에 경징계, 그렇죠? 견체로 나온 경우는 한번 구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징계가 나왔거나 경징계가 지금 나왔다고 가정해 보세요. 자, 그러면 서울 경찰청장이 강등. 이렇게 이걸 집행하는 거야. 강등. 응? 응? 누구에 대해서? 갑에 대해서, 을에 대해서. 다 그래? 여기는 지금 얘는 어디서 그랬죠? 서울경찰청 보통징계내죠. 여기는 관악경찰서 보통징계내죠. 그럼 이건 어디서 한다고? 서울경찰청장이죠. 이거는 에이, 그러니까 함정이지. 아까 뭐라고 했어? 중징계는 누가 한다? 임용권자가 하도록 됐단 말이지. 응? 임용권자가. 자, 경찰공무원법 봐봐. 경찰공무원법 33조. 자, 경찰공무원법 33조에 자, 단서를 봐보세요. 단서.
단서 33조 단서 파면행 강등 정지 이게 뭐야? 경찰용 33조 중징계지. 파면행 강등 정지까지는 누가 한다? 징계원 의결을 거쳐 해당 경찰관을 임용권자가 하되라고 돼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이 각 갑을 모두 다 누가 하는 거야? 서울경찰청장이 하는 거야. 서울경찰청장이 하는 거야. 그지? 서울경찰청이 청장이 징계 의결을 하는 거고, 이제 견책일 때는 갑에 대해서는 누가 해요? 갑에 대해서는 이건 어디 있냐면 33조의 첫째 줄이야. 첫째 줄에 경찰공무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를 거쳐 누가 한다?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기관에 장의하되. 그럼 자, 갑은 어디서 징계위원회죠? 어느 징계위원회였죠? 서울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죠. 그러면 누가? 서울경찰청장이 저 집행을 한단 말이죠. 의뢰에 대해서는 그렇지. 경찰서장이 징계를 집행한다. 뭔지 알겠죠? 연결을 시켜봐야 돼. 이렇게 하나씩 따져가지고 시켜봐야 된다. 그렇죠? 근데 이게 너무 있잖아. 가볍다고 생각을 해. 그럼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어 아까? 이 견책을 했는데 견책 의결했어. 너무 가볍다고 생각을 해. 성경찰청장이나 관할경찰서장. 그럼 어떻게 한다? 아니 이게 재징계 아니라 이건 재심자 청구하는 거야. 서울경찰청장은 누구한테? 어디에? 바로 이에 설치되는 그러니까 경찰청에 설치되는 징계위원회, 보통 징계위원회 간다 이게야. 그 다음에 관악경찰서장은 서울경찰청에 설치되는 보통 징계위원회 재심사를 청구할 수가 있다고 배운 거야 아까. 그건 어디 있었지? 그거는 여기 있었죠? 공무원법에 있었어. 그냥 국가공무원법에 보시면은 82조의 2항. 국가공무원법 82조 2항. 징계 의결 82조 2항. 징계 의결 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징계인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한단 말이야. 가볍다. 야, 이 결책이 너무 가벼운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인정하면 그 처분하기 전에 다음 각고의 구분에 따라 심사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3호를 봐보세요. 이게 3호가 적용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1호, 2호 외의 징계인 의결에 대해서는 직급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심사를 청구한다. 직급 상급기관 바로 위에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심사를 청구하는 거야. 심사를 청구하는 거겠죠? 뭔지 알겠죠? 여기서 그러니까 갑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장이 누구한테? 경찰청에 설치된 보통 징계위원회 심사를 청구하고, 여기서는 서울경찰청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심사를 청구하는 거야.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면 견책이.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대로 집행하면 되는 거고. 자, 이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가볍지는 않아. 괜찮아. 가볍지는 않아. 적절하다고 봐요. 그러면은 어디로 가냐면은 17조 징계위원회는 17조 경찰공무원 징계령 17조입니다. 자, 17조 징계는 징계를 의결했을 때 지체 없이 징계를 요구한 자에게 의결서 정본을 통지한다 이거야. 자, 이런 의결했죠? 그러면 언제? 지체 없이 징계 의결을 요청한 경찰기관의 장에게 통지를 해준다. 그럼 이제 중징계. 그래서 지금 갑은 서울경찰청에 있는 징계위원회 있죠? 서울경찰청 징계위원회. 을은 어디서 했죠? 관악경찰서 징계위원회에서 그렇죠? 징계위원회였단 말이죠. 그럼 이제 서울경찰청 징계위원회에서 서울경찰청장에게 이제 통지하죠. 뭐 서울경찰청장이 여기에 대해서 중징계를 하면 돼, 강등을 하면 되는데, 여기는 관악경찰서 징계위원회죠. 근데 여기에다 강등을 누가 했어? 서울경찰청장이 했죠.
그러면 서울 관악경찰서장이 이거는 서울경찰청장에게 이를 집행하도록 통지해 줘야 돼. 그게 19조야. 19조 봐봐. 19조. 자,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 자는 중징계의 징계기를 통지받을 때 지체 없이 징계 등 처분 임용권자 의결 성문을 보내어 해당 징계 처분을 제청하여야 한다. 처분을 제청해야 한다. 그럴 때 2항. 1항에 따라 중징계 처분의 제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15일 이내 처분 사유 설명서를 징계 처분 대상자에 보내야 한다겠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여기는 갑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장이 15일 하면 되는 거고, 관악경찰서장이 을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장에게 중징해 주세요라고 이제 보내죠. 그러면 15일 이내 서울경찰청장이 강등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근데 경징계 18조. 그건 이제 바로 하면 되는 거지 뭐. 경징계는 아까 말씀 견책을 서울경찰청이 하면 되는 거, 갑에 대해서는 을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이 하면 되죠. 경징계는 15일 이내 하면 된다. 그게 18조 1항이야. 징계 의결을 요구한 자는 경징계 징계 의결을 통지받을 때 통지받은 날 15일 이내 징계 등을 집행해야 한다. 15일 이내 징계 등을 집행을 해야 한다. 응? 라는 얘기죠. 그렇죠. 보고동 통지됐습니다. 자, 어떻게 진행된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징계가 이루어졌어. 아까 강등 견책을 받았어. 그죠? 강등이 됐어. 각각을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받아. 설명서를 교부받아. 교부받은 날로부터 또는 안날로부터, 안날이 따로 있다라면 부터 30일 이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각각은 어디로 가는 거야? 자, 징계를 받았어. 서울경찰청장한테 징계를 받았지. 강등. 자, 서울경찰청이 강등을 했어요. 각각을. 그러면 자, 이날로부터 30일에 어디 뭐 한다고? 소청 심사를 청구한다면 심사를 소청에 간단 말이야. 아까 어디 있는? 그치. 인혁처 소청위원회 있지. 소청위원회가 있지. 소청위원회 소청심사를 청구한다면 소청심사를 청구한다 했죠. 소청심사를 청구한다 했죠. 소청심사를 청구한다. 그 다음에 그러면 소청위원회에서 60일 이내 의결하지. 응? 의결하고 연장 30일 연장 가능. 그래서 아까 뭐 각하도 있었고 기각도 있었고 인용도 있었죠. 거쳐서 소송 항고소송 일찍이 90일 1년이 20조 행정소부 20조 행정소 20조. 자, 소청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소청결정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뭐 취소송제기 한다. 취소송을 제기해야지. 이때 소청 결정 그 자체의 하자가 있으면 소청 결정이 될 수 있지만 대상이 되는 건 강등이에요. 강등이 처벌 수 있는 거예요. 강등. 그래서 행정소송의 대상은 취소의 대상은 뭐예요? 강등. 그다음 소청 결정에 독자적 하자, 고유한 하자가 있다라면 소청 결정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게 행정소부 19조. 행정소부 19조. 필수적 절차 이거 소청 결정은 그 아까 배웠잖아. 반드시 거쳐서 소송을 제기하도록 돼 있지. 취소송을. 그렇기 때문에 안 거치고 바로 가면 안 돼. 거쳐서 와야 돼. 왔을 때 소의 대상이 되는 건 강등. 피고는 누구야? 서울경찰청장이 피고야. 배웠잖아. 아까. 서울경찰청장이 피고야. 피고고 90일 1년 이내 소를 제기해. 취소송을 제기해. 그다음에 소의 대상은 행정 19조에 따라서 강등. 그다음 소청 결정에
독자적 하자가 있다면 고유한 하자가 있다면 소청 결정이 되는 애증인 경우도 있다. 자,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자, 전체 이제 징계 절차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봐라. 자, 일단 징계사가 있었죠? 징계사가 있다고 가정해봐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면은 지체 없이 징계를 요구하거나 징계 요구를 신청해야죠. 지체 없이. 근데 다른 기관에서 이제 통지를 받았을 때는 30일 이내 징계 의결을 요구하거나 징계 의결을 신청해야 되죠. 해야 되죠까지. 그러면 징계위원회에서는 며칠 이내? 30일 이내 의결해야 돼. 30일 이내 연기할 수 있는데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돼? 연기. 요구한 경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서 30일간 연기할 수가 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의 의견 진술을 기록해야 돼요. 징계위원회에서 너 나와서 해라. 너 나와서 이제 할 얘기 있으면 한번 해봐라. 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며칠 전에 5일 전에 출석 요구서를 통지하는 거야. 근데 부득이하끔 애가 이제 뺀질뺀질하고 또는 어떻게 수령도 거부하고 또는 안 나오고 어떻게 나올 수 없는 경우에는 그냥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징계 심의 의결했어요. 심의 의결했으면 징계권자를 구속해 안 해요? 징계권자를 구속하는 게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징계권자를 구속한단 말이죠. 다만 징계권자가 심사나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는 있겠죠? 그렇지 않은 한 그대로 해야 돼. 그래서 경징계면 그 징계는 설치된 위원회가 징계는 설치된 그 소속기관의 장, 경찰기관의 장이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아까 경감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장, 그 다음에 의뢰에 대해서는 경징계일 때 관악경찰서장이 경징계, 견책을 하면 됐단 말이에요. 견책이나 감봉은. 근데 중징계일 때는 파면해임, 강등 정직일 때는 임용권자가 하게 돼 있단 말이죠. 임용권자가. 그래서 가부를 임용했던 것은 서울경찰청장이었죠. 서울경찰청장이 강등을 하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징계를 받았어요. 받으면 이제 처분사의 설명서 이런 것들이 주어져야 돼. 그래서 이제 주어졌어요. 나한테 2달 됐어. 그때로부터 며칠 이내 나는 뭐 할 수 있다? 30일 이내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소청 심사를 어디에? 인혁처. 인혁처에 설치되는 소청위원회 소청 심사를 청구하는 거야. 그러면 소청위원회는 며칠 이내? 60일 이내 소청 심사에 대한 결정을 해야 돼. 아까 배웠던 각각 기가 해줘야 돼. 응? 그 다음에 소청 결정이 나온 다음에 또 내가 불복하려면 어디로 가는 거야? 이제는 법원에 취소송 제기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취소송을 제기할 때는 90일 1년 이내에 제기를 해야 돼. 소청 결정서를 내가 송달받았으면 90일, 안 받았으면 1년 이내에 취소송을 제기하면 돼. 무효확인 소송은 상관없는데. 근데 취소송 제기할 때 이걸 거쳐야 돼. 소청 절차를 거쳐서 가야 돼. 응? 그때 이제 소송의 대상은 원처분, 강등이 돼요. 강등이 되고, 그 다음에 소청 결정에 고의한 하자가 있다라면 소청 결정이 될 수는 있다. 자,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이제 쫙 흐름 같은 것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요약서 이런 거 암기를 해야 돼요. 법정 공부하고, 요약서에서 이제 좀 다루는 것들은 좀 잔잔바리들 있잖아. 솔직히 잘 안 나오는 건데 의사서는 옛날 같은 거 쓰잘데없이 많이 냈던 거 이런 거 좀씩 보충해서 암기하면 돼. 이게 지금 오늘 배운 게 이제 경찰 공무원 관련된 법의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사항들이야. 지금 말한 거 머릿속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한 걸 암기해야 되는데 무조건 디테일한 게 암기하니까 뭐에 대한 암기인지를 몰라. 내가 섬세를 내보면서 무엇을 암기하고 있는지 지가 모르고 막 암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저는 시발에서 너무 강해져. 두 문자 따봤자 소용없어요. 두 문자 따도 이걸 문제를 못 맞추게 돼 있다. 그렇죠? 지금 오전부터 지금까지 한 거를 잘 기반을 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온 요약서 있죠. 여기 요약서 나오는 조금 더 디테일한 숫자라든지 요새는 그런 걸 잘 많이 내지는 않아요. 사실은 옛날에 비해서 최근 기출을 보면 그걸 많이 안 내는데 그래도 뭐 어떻게 하겠어. 그렇죠? 최근에 안 나왔다 하더라도 몇 년 한 10년 안에 나온 걸 할 수밖에 없다. 솔직히 말해서 찜찜해서라도 그런 걸 암기하는 거야.
그런 거 있잖아. 뭐 숫자 같은 거 몇 분의 1, 몇 분의 1, 뭐, 아이고, 찌질한 것들 있잖아. 이제 그런 거 해야지, 그 다음. 근데 이거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너무 애들이 뭐, 전혀 흐름 같은 것도 몰라. 그 다음에,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이런 징계령, 임용령, 이런 거 사실 이렇게 보는 게 최고예요. 사실은 보면은 이게 대충 이제 흐름을 알 수가 있고, 아, 중요한 게 이거였구나. 어? 그러고 이제 저 살을 붙여야 되는데, 뭐 이거 없이 바로 이게 그냥 들어가 버리니까, 어? 어디에다 살을 붙여야 할지를 모르고 뼈대가 안 써니까 이제 그래 자꾸 지금 한 거 있잖아요. 법상 얼마 안 걸려. 제가 말을 해서 그러지 복습할 때 한 시간, 두 시간이면 끝나. 지금 말한 거 사실은요. 한두 시간이면 끝날 수가 있어. 이거 머릿속에 여러 번 읽어야 돼. 근데 한 번 가지고 안 되니까. 제일 처음 낯설잖아요. 이런 내용들이죠. 낯선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 번 봐야 돼, 법조항을. 그런 다음에 요약서를 보는 게 차라리 나아요. 진짜입니다. 그렇죠? 제가 말한 법조항을 계속 봐야 돼. 그런 다음에 요약서를 보고 살을 붙이기 시작해요. 근데 그거 없이 막 살 붙이려면 이게 골 때리지는. 그럼 이제 막 어려워서 공부도 해요. 어려워. 약간만 틀면 또 문제를 못 맞죠. 사례형으로 나온다든지 풀어서 내면 더 문제야. 법정 그대로 내면 그나마 뭐 어떻게 좀 어떻게 해볼 수가 있는데 숫자 같은 거 내면 오히려 잘 맞추는데 숫자가 아니라 흐름을 낸다든 잃어버리면 좀 더 어렵게 생각해요. 수험생. 그 다음에 요약서를 이제 공부를 거기 있어요. 지금 한 거 다 여기 있어. 요약서에 지금 보면은 그걸 정리한 거야. 임용권부터 시작해서 뭐 위임, 임용 결격 사유, 뭐 임용 결격 사유 비교, 신규 채용. 이제 좀씩 잔잔바리 있긴 하지. 114페이지 뭐 공개 채용 시험에서 저 당구장 표시 나오면은 순직기한 재직기는 감봉 이상의 징계천을 받은 사람과 계급 정년자 정년 퇴직한 사람은 경력 경쟁 시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런 임용률 16조. 이런 이제 당구장 표시 뭐 이런 거나 좀 추가를 해야겠죠. 잔잔바리들 좀 추가할 거면 추가하시고 명부 순위 뭐 다 있었어 법에. 아, 이제까지 다 한 거예요. 자기 상에서 다 했고 뭐 15기간도 사실은 다 했고 다만 이제 당구장 표시 15 직권 면직에서 잔잔발이 그 위원회 5명에서 친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가장 계급이 높은 자고 재적 3분 이상의 출석과 반수다. 정규 임용 심사위원회 위원장 포함 5에서 7인 뭐 이런 거 재적 3분 이상의 출석 수가 이제 이런 것까지 암기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잘 안 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솔직히 말해서 뭐 법률에 있는 위원회 정도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뭐 징계령이 있는 위원회 그 정도면 되는 거지 뭐 이것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뭐 좀 우리가 이제 걱정을 한다라면 뭐 해야지 뭐. 이렇게 해서 아 이거 해야겠구나 하는 거지. 15명 거치지 아니한 경우 교원이 급여 문제 뒤가시면 뭐 변경 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는 법률에 있었죠? 경찰청에도 5에서 7명 아까 인사 담당 국장이 된다 몇 차례 공부했단 말 벌써 재적 감원서로 이제 한다. 뭐 종류 승진 기준 뭐에서 승진 임용 구분 네 가지가 있다. 심사 승진, 시험 승진, 특별 승진, 근속 승진이 있다. 그래서 승진 심사 뭐 경무 이사 시험 승진 임용 시험 승진 그래서 성적 60%에 근무선 40을 합산하여 시험 승진 후보자의 명부를 작성한다. 뭐 이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정직 이상의 징계청을 받았을 때는 아까 제한다라든지 근속신 뭐 연수 암기하고 당구장 1년에 2회 실시가 가능하다. 근속신기는 그러니까 이런 것만 좀 추가하면 된다겠죠. 이건 아직 없었잖아 아까. 뭐 이런 거나 뭐 이렇게 추가하고 특별승리 이런 거 다 있었단 말이지. 명부 명부 같은 것도 명부 작성 5배수 범위 내에서 한다 뭐 이런 게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보통 승진 시험에서 좀 내고 이래요. 솔직히 채용 시험에서 막 디테일하게 이렇게 다룰 필요가 없걸랑 뭐죠. 응? 보통 이제 승진 시험 경찰 시험 있잖아요. 그쪽에서 좀 내는 경향이 있고 그래도 불안하면 하는 거지 뭐 이런 거 좀 추가하시고 최저 근무 연수 뭐 그렇죠. 근무 성적 평정 대상자 비공개 이런 거 다 있었고 뒤에 가면 평정에 정리되어 있어요. 임용 규정 징계 의결을 요구받은 자 등 승진시킬 수 없다라든지 이게 다 있었잖아. 그렇죠. 승진심사위원회 뭐 이런 게 없었구나. 이런 것도 이제 뭐 승진 시험에는 좀 내는데 채용 시험 별로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뭐 이런 거 하나 뭐 숫자 같은 거 5명 7명 사이 뭐 아이고 좀 그렇지만 이런 거 하는 거지 뭐. 대우 공무원 제도는 이것도 승진 시험 문제는 하는데 선발. 그래서 이제
그 일정 이상 근무한 사람은 저 상급 직위의 계급에 해당하는 급여라든지 이런 걸 지급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우 공무원이야. 네. 네. 그래서 근무 실적 우수자를 바로 이 계급의 대우 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이게야. 그래서 경정에서 7년 이상 근무했는데 우수한 사람이야. 그러면 총경에 해당하는 급여 등을 주는 거야. 응? 계급은 경정이지만 승진은 안 되는 거고 승진시키는 건 아닌데 경정인데 그냥 총경대우 해주는 거지. 경정인데 총경대우 해줘서 급여는 총경 수준 주고 이렇게 하는 거야. 수당 뭐 이런 거. 응? 그래서 대우공무원 선발된 경찰관의 대우공무원 수당 지급하고 뭐죠? 징계 지게처럼 받거나 휴직해도 수당 지급하고 상실되는 경우 상임으로 승진 임용되는 승진 임용일. 그렇지. 아예 총경으로 승진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경정이? 그럼 대우가 아니지. 대우자가 빠져 진짜 경정이 이제 총경이지. 어? 네, 강등되는 경우 강등. 경정에서 경감으로 강등됐으면 저 대우 이제 그냥 경감인 거야. 어? 전보 있었죠. 휴직 복직이 보장되죠? 그 뒤에 가시면 직군휴직 휴직 기간이니까 나중에 암기해라겠지. 어떻게 하겠어? 암기해야지. 아까 다 했는 건데 몇 년이고 이런 거 암기를 해야 돼. 그래서 휴직 사유, 직군휴직 사유, 의원휴직 사유, 면직 사유, 직계지 사유, 징계 사유 이런 것도 구별해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휴직 기간 뭐 이런 거 암기해야 되고 직계제, 직계제 사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감액 지급 이번에 나온 이런 게 좀 그래. 뭐 이런 걸 내는지 잘 모르겠지. 왜 내는지 모르겠지만 어? 어? 이런 걸 내더라고. 참, 나 이런 거, 난 솔직히 이해가 안 돼. 응? 가서 지게제 당하면 이렇게 알아서 위에서 인사과에서 다 깎아서 줘요. 그때 우리들 별로 할 필요도 없는데, 뭐하러 이런 걸 출제를 하는지. 근데 요새 저는 이런 걸 잘 안 내는 경향이 있긴 한데, 기출문제 보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유, 좀 불안한 사람 암기하고 그러는 거지, 솔직히. 근데 이런 거에 이제 치중을 하다 보면 근본증을 잊어버려, 법조항들. 응? 그죠? 그래서 출제자들도 일단 뭘 펴놓고 보겠어요?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아까 징계령, 승진 규정, 임용령 뭐 이런 걸 보고 이제 출제를 한다고. 그래서 이제 승진 대상자라든지 현직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이런 걸 낼 만한데 신규 채용자들한테는 덜 내지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불안하면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불안하면. 응? 근데 의사한테는 낼 게 너무 많아. 특히 그 행정법 쪽으로는 이게 이제 행정법은 어차피 조직법 한 6개 내고 자경법 6개인데 이 자경법 6개 내는 게 되게 웃겨요. 어? 어? 정말 낼 게 수없이 많은데 6개밖에 못 내기 때문에 어? 이제 이것도 다 합쳐서 6개야. 뭐 국자법이든 뭐 한 조직 다 합쳐서 6개라서 아니면 5개 뭐죠? 이렇게 뭐 7개 내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낼 게 수천지야. 근데 뭐 이런 거 뭐 봉급에 80 뭐 이런 거 자빠졌냐. 낼 게 천지인데. 정보 공개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데 개인정보 보호도 얼마나 행정심판, 행정소, 행정기본법, 절차법, 그다음에 경직법. 야 경직법 한 2문제 내야지. 2-3문제 내야 할 거 아니야 경직법, 그지? 어? 그 내기 힘든 데가 어디냐면 내기 별로 없는 데가 이제 오히려 경찰 총칙편이라든지 행정법은 넘쳐나요. 조직법, 자격법 합쳐서 그러니까. 근데 경찰 행정학 있잖아. 행정학, 뭐 인사라든지 예산. 근데 이쪽이 낼 게 그렇게 많지 않아. 그래서 난 이쪽이 약간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예산 같은 경우도 맨날 날짜만 해왔잖아 결산. 그죠? 근데 이번 년에 이제 행정학에서도 뭐가 나오냐면은 나오는 게 법률과 예산의 차이점 이런 걸 냈어요. 법률 재정 조치. 그런 건 낼 수가 있어. 헌법적으로도 매우 총치고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이번에도 행정학이 나왔다. 참 그런 걸 추가를 좀 하는 게 좋아요. 너무 날짜. 뭐, 3월 30일, 5월 30일. 아, 이거 너무 많이 내가지고 맨날 나왔잖아 한 번. 하나씩 거의 나왔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안 나온다는 거 아닙니다. 한 문제 그게 나올 수도 있지만 너무 많이 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어이씨 작년에 내고 올해도 내고 맨날 다 냈네. 그러면 이제 뭐라고 야 근데 예산 하나는 내야 할 텐데 그지? 그럼 뭘 내겠냐? 그러면 이제 국회법에 나오는 예산 절차. 그래서 그건 낼 수가 있어. 또 하나는 헌법에서 배우는 법률과 예산의 차이점. 그런 게 지금 너무 경찰학 수험생들은 잘 공부를 안 한 거야. 예산의 의미가 뭔지 잘 모르는 거야. 예산이 뭔지 몰라. 물어보면 예산의 종류가 뭐냐? 그러면 예비비가 뭐냐 물어본다든지 갑자기 추가경 예산이 뭐고
뭐 준예산은 뭐고 헌법 조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산과 법률의 차이점 뭐지? 그렇게 애들이 띵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쵸? 아주 기본적인 건데 뭐 되게 들어간 것도 아니야. 기본적인 건데도 그런 건 또 모르더라고. 근데 그런 걸 낼 수도 있다는 거야. 너무 많이 냈기 때문에 예산 관련돼 가지고 국가재정법의 날짜들, 예? 너무 많이 냈잖아. 알지? 그죠? 맨날 그 반복이 나왔잖아. 그것도. 그 안 낸다는 거 아닙니다. 안 낸다는 게 아니라. 근데 좀 낼 게 없더라 이게야. 예? 낼 게 별로 없어 의외로. 이 경찰 행정학도 순수 인사라든 예산 쪽. 그다음에 뭐 요새 뭐 경찰 장비 개정된 거 있죠. 경찰 장비 관련돼서 뭐 무기, 해수 문제 그런 거 낼 수도 있겠죠. 그런 쪽 내고 또 뭐죠? 언론중재법 내고 그다음에 뭐 보안 업무 규정. 그건 좀 중요하죠. 보안 업무 규정 하나 나온다 봐야 돼. 그쪽 동네가 보안 업무 쪽 하나 나오고. 이거 봐 인사, 예산, 뭐 인사에 뭐 직위 분류제 뭐 그런 거 있잖아. 계급제, 그 불교. 그다음에 조직 편성 원리 뭐 이런 거 중에 하나 낼 테고 예산 쪽에 하나 내겠죠 아무래도. 하나 나오고 뭐 동기이론 나올 수도 있겠고 뭐 그리고 하나 나오고 그러면 이제 보안 업무 규정 그다음에 아까 경찰 장비 쪽 그다음에 뭐 언중법 아니 감찰 경찰 감사 감찰 특히 그쪽 이렇게 하면 대충 이게 맨날 내는 것만 되겠어 이거 내가 보면은 이쪽이 근데 이제 강론은 알다시피 낼 건 수천지인데 딸랑 6문제밖에 요새는 안 내고 있죠 딱 정해져서 내잖아 요새는 그죠 딱 그게 여기 낼 것도 천지야 알다시피 강론은 근데 이제 중요한 파트 하나씩 내다 보면 그냥 끝나는 거야 내가 봐도 이게 이쪽은 또 낼 게 천지고 경찰학 쪽은 낼 게 별로 없어 솔직히 이게 맨날 반복돼서 뭐 아까 막 예산 문제 또 뭐 동기 이론도 맨날 그 쓸데없는 거 뭐 뭐죠 뭐죠 그거 암기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뭐죠 그 의미들을 내는 것도 아니야 내가 보면 의미를 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그죠 이게 무슨 욕구게 그 치사한 것들 말이야. 그게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왜 내는지 모르겠지만 요새 이제 솔직히 행정학에서도 안 내걸라 그런 거는. 행정학에서 오히려 이제 동기론의 의미가 뭐냐는 좀 많이 내요. 내가 봐도. 재밌거든 사실은 내가 동기론 공부해 보면 상당히 행정학의 동기론이 재밌긴 해요. 어느 정도는. 우리들 동기를 생각해 봐도 적용이 딱딱 돼. 어느 정도는. 그런 건 또 안 내더라고 또 아직까지는. 근데 행정학 쪽에 가보면 그걸 많이 내고 있어요. 경찰학이 아니라 진짜 행정학에서는 그건 내고 있는데 근데 이제는 그런 건 잘 안 내. 경찰학에서 내는 것들 있잖아요. 뭐 생존 욕구 요새는 뭐가 있게 이런 건 잘 안 내. 잘 안 내고 그렇지 낼 게 별로 없어. 이쪽도 사실은 총론도 낼 거 그냥 맨날 그러면 그 뭐야 저 경찰의 개념 뭐 이거 그다음에 공공의 안전과 위험 이런 맨날 내고 그러니 이제 뭐 윤리적 거 내다 보면 이게 그 퍼센트가 많겠어 35%야. 여기서 35% 여기 6문제 17문제가 17문제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18문제씩인가 18문제씩 그래 6 이렇게 낸단 말이야 6 경찰학 경기 행정학 6 그다음에 강론 6 그다음에 18 경찰사 제도까지 합쳐서 18 그다음에 행정법 18 그지? 요즘 딱 이게 떨어지게 나오는 다 아시죠? 딱 떨어지게 나오니까 그냥 이제 낼 건 여기는 수천지야. 행정법은 이쪽 강론도 수천지고 진짜. 나도 내다 보면 한 파트에 한 문제도 못 내. 중요한 파트인데도 그냥 다 넘어가게 돼 있어. 낼 수가 없어. 왜? 다른 6문제 여기 뭐 여기 행정법에서 이제 조직법 한 대여섯 문제 내고 뭐 6, 7문제 또 하다 보면 파트씩 내다 보면 낼 게 이게 넘쳐가지고 이게 너무 이렇게 또 찌질한 거 할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해요. 너무 찌질한 거 하기보다는 진짜 중요한 거 위주로 딱딱이 하지 또 양을 너무 넓히는 거 안 좋아. 양이 너무 이런 것까지 하면은 뭐 불안하면 하는 거야. 솔직히. 응?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지게제 대기 명령 이거 아까 다 했잖아. 지게제 최저 승진 소요 포함되는 거, 뭐 소멸 뭐 이런 것들, 정년 퇴직, 계급제 다 했네 이것도 그렇죠. 응? 당연 퇴직 다 했고 그렇죠. 직권 면직 사유 다 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이제 125페이지 이런 건 내가 정리한 건데 경찰 계급별 비교라든지 또는 124페이지 아래쪽에 징계와 경찰관 신분 이런 것들
좀 이게 경찰 계급별 비교 이거 재밌어. 내가 일부러 찾아온 거야. 치안 총감, 어? 치안 점검. 내가 일부러 법정 일일이 보면 찾은 거예요. 이걸 한번 암기도 해보시고 심심하면 이런 걸 암기를 해보시고. 그래도 어제도 이제 문제를 내는데 그 다음 달 문제 준비하고 있으면서 하는데 보안 업무 규정도 낼 게 없어. 너무 많이 내가지고 모의고사 때 내가 엄청 많이 내놔가지고 낼 게 없어. 그러니까 요새는 뭐 법 딱 쳐가지고 1급 비밀날 찾아서 내요. 법 검색해가지고 1급 비밀 딱 치면 이제 법정에서 쫙 이렇게 빨간 글씨로 뜨글라. 그럼 1급 비밀 다 캡처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내고 어제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내야 돼. 너무 많이 내가지고 낼 게 없어. 의외로. 그 다음에 신문상 권리, 뭐 재산상 권리, 이런 거 재산상 권리 좀 있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경찰관 의무, 국가공법 이런 것들. 아까 이제 직무상하고 신문상하고 구분하는 기준 제가 설명했는데 거의 들어맞아요. 하면 되고 경찰 공무원 복무 규정과 좀 추가하시면 되겠다, 그렇죠? 그죠? 128페이지 강조한 것들인 것들. 기출 풀명이 다 있어요. 그냥 그대로 돼 있어. 추가할 것도 없어요. 이제는 이런 쪽은 128페이지 이런 내용들은 추가할 게 거의 없어요. 없고 경찰 공무원 의무도 이것도 뭐 추가할 거의 없고. 그다음 복무 규정만 뒤에 가보면 130페이지 좀 추가할 거 있는데 이건 맨날 내는 거 내잖아. 이거 130페이지 나오고 있는. 법정 넣어주면 괜찮게 또 하겠다. 법정 그대로라서 맞아. 법정 그래서 안 냈구나. 130페이지가 법정 그대로야. 근데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이렇게는 낼 수 있겠죠. 한 모아가지고 그죠? 뭐죠? 상사회관지 소속 기관 장애 뭐 허가나 신고인지 이런 것들 모아서 각 법률에서 흩어진 거랑 복무 규정을 모아서 출제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강조체 보면은 그거야. 그래서 소속 경찰이나 장애계 하는 건지 신고인지 허가인지 상사회관인지 이게 이제 복무 규정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공무원법에도 있단 말이야. 공무원법에도 그죠? 국가공무원법 이런 데 128페이지 보면은 복종 의무 상관의 직무상 명예 복종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죠. 직장 이탈은 소속 상관의 허가지. 직장 이탈 하려면 그렇지만 그 64조의 겸직은 상관이 아니라 소속 기관의 장이죠. 장의 허가가 있어야지 겸직이 가능하죠. 뭐 이런 거 약간 이제 조심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인지 또는 신고인지 그 다음에 바로 상사의 허가나 신고인지 이런 것들 구별하는 것들 한꺼번에 이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모의고사 보면 다 내놨는데 기출에도 아마 일부는 돼 있을 거야. 일부는 돼 있고 이미 있어요. 근데 이제 모의고사는 좀 더 여러 가지 찾아가지고 내긴 하는데 비슷해 그래도. 이것도 해놨구나. 그래서 131페이지 허가 신고 비교 상관의 허가 131페이지 보면 그죠? 소속기관의 장애 허가 소속기관의 장애계 신고 뭐 있죠. 외교 정보 영향을 받을 경우. 강의 듣는 분 이게 나중에 보면 이게 책이 한 1페이지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중간에 뭐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그거 참조해서 막 1, 2페이지 차이니까 앞뒤 찾아오면 될 거예요. 허가 신고 비교 있죠? 뭐 이런 문제. 그래서 내가 정리해 준 거예요. 이런 거 암기 좀 하시고. 징계 책임 뭐 없어? 징계와 시효. 징계 시효도 별 문제 없고. 근데 이제 이거는 암기해야지. 133페이지 나와 있는 이제 징계의 종류에 대해서 파면부터 시작해서 견책까지, 뭐 급여 문제, 뭐 승진 제한 문제라든지 뒷장에 혹시 보는 게 징계에 따른 급여 삭감 문제에 있어서 파면, 해임의 차이점 이건 혹시 모르겠다 그랬죠. 숫자긴 한데 좀 더러운 숫자긴 한데 암기를 좀 편하게 해놨어요. 제가 잘 보면은 2분의 1, 4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돼 있고 4분의 1, 8분의 4분의 1 이렇게 돼 있죠. 법정을 바꿔놔서 순서를 좀 바꿔놔서 암기하기 좀 편하게 돼 있어요. 이게 잘 보면은 134페이지가 그래서 5년 이상이 2분의 1, 5년 미만일 때 4분의 1, 그 다음에 퇴직수당은 질병 무관하게 2분의 1, 해임은 4분의 1, 8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됐으니까 암기하시고 나중에 징계는 아까 했죠? 징계 이제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 돼 있으니까 이게 돼 있네. 134페이지 아시죠? 전체 징계 절차, 그 다음에 징계 의결의 요구, 뭐 이런 것, 징계위원회 징계, 하긴 뭐 이런 거 보면서 이제 하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징계권자,
정의돼 있지. 138페이지 징계권에 정의돼 있고, 그 다음에 징계위원회도 뭐 보시고, 뭐 인적 관할 뭐 이런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징계위원회 인적 관할가 다 했어. 이것도 관련 사건 관할도 다 했고, 그다음에 징계 고려요소 참작 사유는 좀 제대로 안 했네. 고려요소 이런 걸 잘 보시고 고려해야 되는 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는 사유, 국무총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이런 거 나오죠. 경감의 경찰 공무원은 경찰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을 받은 경우 감경할 수 있다.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행위자 참작 사유도 있고, 뒤에 가시면 감독자 참작 사유가 이제 구별돼 있어요. 구별돼 있고. 근데 이것도 그렇죠. 뭐 징계령 세부 시행 규칙까지 옛날에 있었으니까 보는 거죠. 그냥 권익보장제도 처분사유 설명서 소청 한꺼번에 정리해놨고, 소청위원회 위원들 소청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 소송에 대해 설명해놨고, 고충심사가 좀 보충되겠구나. 그죠? 고충심사가 국가공무법정에 있는 거랑 뒤가 보면 경찰공무법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고충 처리 규정에 있는 것들. 그래서 고충 처리 규정에 있는 것들 추가 좀 해보시고. 그러니까 고충 처리가 대통령이 경찰기관이 좀 추가됐네, 그렇지? 경찰서도 있고 보니까 기동대도 있고 경비한정 기타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장관하는 기관 중 행안부 수사부장이 지하는 경찰기관을 말한다. 그 다음에 고충 심사위원회 숫자도 있고, 그 다음에 임기, 그 다음에 회의는 아까 저거랑 똑같네. 징계랑. 아니구나. 하나 더 추가구나. 위원장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7명 사이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과 이거는 위원장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에서 7명 사이죠. 위원장 플러스네, 그렇죠? 그 다음에 30인의 결정 이런 혹시 모르니까 보고. 그 다음에 뭐 인사관리 규정. 판례 같은 거는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죠? 판례가 뭐 어려운 판례는 없는데 한번 쭉 한번 나중에 강의를 따로 해주든지 해야겠다. 하여간 경찰 공무원법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끝내고, 보충 내용이 있으면 나중에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